머나먼 인간의 역사를 지닌 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가 사람을 만든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역사를 만든 것일까? 아무튼 우리가 태어나 보니 국가가 존재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그중 하나인 개체로 태어났다. 막상 태어나 보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싸우고 있었고 잘 나가는 회사는 못 나가는 회사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며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부리고 있었고 엄마는 아빠를 때리고 있었다. 만약 어릴 때 내가 어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딱 이러한 현상으로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을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에 유피디가 답을 한다. 당신은 상관입니다. 미래의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역사를 이겨낸 바로 그 상관. 누가 지랄해도 상관은 정관 보면 날라차기. 반항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상관. 인간 중에 참인가. 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합니다. 상관경관 만화백익. 상관경관은 만가지 꽃보다 아름다우며 백해에 유익하다. 이를 해석하자면 온갖 인생을 반항심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구설도 따르고 때로는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편을 때리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고난 끝에 결국 상관의 참뜻을 알게 된다고 하여 살면서 100번 정도 자신의 인생에 해를 끼치지만 결국 인생을 유익하게 끝내게 된다고 해서 붙여진 아주 중요한 육신이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생을 온갖 불만으로 가득 채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정관이라는 사회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관의 피해 속에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는 상관을 투출시킨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란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기가 착한 것 마냥 위선을 떠는 활동이 아닌 진정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며 사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라 소외된 계층이 몰락하든 말든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해서 싸우는 정치인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를 일으킬 만한 정치인이 되시길 소망하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는 상관의 시대. 일간이 상생하는 육신을 두고 식신과 상관이라고 합니다. 일간을 상생하는 육신을 두고 정인과 편인이라고 합니다. 상생한다는 의미는 꾸준하게 노력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며 상생이 원활하게 잘 될 때 쎄 빠지게 설기도 당하고 설기도 당했으니 상극이 될 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꾸준하게 노력한 원인이 있었으니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요. 인간은 언제나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이어지듯 흔히 인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요. 1등만이 인정받는 세상, 합격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이런 집단적 이기주의도 나오니 개개인의 욕심도 들어가 있었고 시대상이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사회적 패턴을 바꾸는 것이 상관의 역할입니다. 식신은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흔히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을 드는 모습으로 비유하는데 미래의 자신을 그려놓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 지금 인내하는 모습도 식신이며 여기서 일간의 근이 있다면 꾸준히 식신을 상생하며 살았기에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력을 만들어가는 능력,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 일간 근 플러스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이 볼 때 이 사람 능력 대단하다. 진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난관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갈 것 같다.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면 타인이 볼 때 이 사람 식장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는 것 같다. 남편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 같다. 부부싸움하며 때릴 때 물불 안 가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무식상은 이러한 현상들을 운으로 오면 하든지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서 하든지 합니다. 자동차는 종합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면 합니다. 암 발생률이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하더라 하면 건강보조식품도 챙겨 먹고 암보험도 듭니다. 무식상의 정관이 있을 때 누구나 하면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무식상입니다. 누구나 다 하니 너도 해라 하면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따라하게 됩니다. 누구나 안 하는데 나만 하는 튀는 행동은 잘 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체계 그리고 정설이라는 것에 맞춰 놓고 따라가는 거죠.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식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식상이 많다면 일단 애정행각이 도를 넘나듭니다. 대중교통 속에서, 공공장소에서는 물론 애정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식상이 없다면 누가 보고 있으면 애정행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식상다자가 무식상한테 달려들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식상다자가 아무리 사랑이라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하는 키스는 정설이다.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한테 나한테 딥키스 해달라 라고 꼬드겨봤자 무식상한테는 지옥입니다. 오빠야, 나 사랑하나? 깡그리지? 그럼 여기서 키스해도. 미쳤나? 맞습니다. 무식상한테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를 두고 또 식상다자들은 좋다고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한테 없는 무식상의 부끄러움이 있으니 색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왜 나를 부인으로밖에 안 보는데? 내가 네 평생 시다발이나 해야 되나? 네가 사랑했던 식상순이가 여기 있는데 내한테 맨날 부인 역할만 왜 시키는데? 라며 싸웁니다. 그도 그런 것이 무식상은 엄마라는 여자만 보고 자랐기에 엄마 역할이 내조를 잘하는 캐릭터였다면 엄마 같은 사람을 찾아 결혼한 거죠. 식상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으니 베풀 줄 알겠다. 잘해줄 땐 무식상한테 올인했겠다. 사회적 동물은 언제나 예상을 비켜가진 않습니다. 물론 무식상끼리 결혼한 케이스도 봤습니다. 서로 부인과 남편 역할에만 충실한 거죠. 사랑은 그 속에서 찾으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지위가 부부를 만들고 경제적 상황이 부부를 지속하게 만드는 케이스죠.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천간에 드러난 식신과 상관입니다. 지장간에 식신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지라는 환경에서 그렇게 배웠으니 성실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지장간에 있는 상관은 중개 역할을 잘합니다.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탁월하게 해냅니다. 인간과의 교류라고 해석하고 중개업이나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역할로 나타납니다. 식신으로 자신이 직접 성실하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닌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식상의 깊이를 보자면 식상이라는 육신은 인간관계적 자의 표출을 뜻합니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는 육신이기도 하죠. 식신과 상관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식신은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서 설명하게 되는 이치는 자신의 기억장치에서 있는 그대로 꺼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관은 다릅니다. 말투나 대화법이나 단어를 쓰는 것 또한 상대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 꺼내놓게 되는 것이 식신이고 가끔 포장하는 것은 상관이고 자신의 의사만 주구장창 전달하는 것은 식신이고 상대방의 표정에 따라, 눈빛에 따라 전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상관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명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적어도 사람들은 자신과 다 똑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부조리가 보여도
식신은 월급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상관은 스스로의 기준에서 윗사람 또는 회사가 그 부조리와 갑질의 도가 넘어가면 당장 그 부조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식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상관 대운이 아닌 이상 그러려니 합니다. 상관 경관이 구설이 따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윗사람한테 한마디 해봤자 회사 분위기 안 좋아지고 동료들한테 분위기 흐렸다고 미움받게 되겠죠. 상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아주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보냐? 왜 가만히 있느냐? 당하고도 왜 그러느냐? 우리들이 지금까지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으니 이 갑질들로 인해 임시직인 우리들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매번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느냐? 이 폐단을 지금이라도 고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외로이 그만두고 나오겠네요. 나라마다 정관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고 인생도 다르듯 그 다른 개개인이 모여 만든 국가는 당연히 다른 시대상을 걷고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 나타나는 정관은 우리나라에 비해선 인간의 차별을 거의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정관 모습이 다르니 상극하는 상관의 현상도 달라집니다. 육신이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시대의 사회상이 그려집니다. 사회적인 모습이며 개개인의 특성이 모여 만들어낸 시대적 결과물입니다. 즉 시대적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정관이 다르고 오늘날의 정관 그리고 미래의 정관은 모두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관의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의 한이 고스란히 모여 쌍팔년도의 한을 만들었고 그 한을 풀기 위해 조정 과정을 심하게 겪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인과 연, 시대적 원인이 있었으니 결과는 당연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시대상을 이해하고 당했으니 되갚아주는 가해자 피해자 놀이에서 벗어나 서로 인정해주는 역할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미워해봤자 전쟁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해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세대, 이러한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전 세계가 아닌 국가도 사회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 모여 이 시대를 만듭니다. 마녀 사냥 그만하시고 평화 사냥하세요. 사회적으로 정관과 상관이 왜 대립하는가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